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첨삭 결과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시험 준비할 때 궁금했던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 남들은 어떻게 쓰나?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득점자가 쓰고 다수가 쓰는 초등임용 교직 논술 답안의 기본 틀. 먼저 문제를 받으셨을 때 선생님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큰 박스의 문제 부분과 작은 박스 배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살펴보실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을 써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답안을 첨삭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시문을 활용해야 하는 곳에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내용을 쓰신다던가 선생님들께서 쓰고 싶은 대로 쓰셔서 답이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제일 첫 줄에 그 문제의 가장 핵심 주제가 있죠. 다음은 김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교사와 나눈 대화 일부이다. 이번 주제는 지도와 상담입니다. 그러면 몇 문제가 나왔는지 볼까요? 1, 2, 3.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 문제.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제시하라.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방안을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한 가지씩 논하라. 박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 형성 방법 세 가지를 찾아 쓰고 선생님들 찾아 쓰고에 별표 해주세요.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세 가지 논하시오.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두 가지를 찾아 쓰고 또 나왔습니다.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반드시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야 할 조건들을 네모 박스로 쳐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찾아 쓰고 부분이 두 개나 있네요. 찾아 쓰고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시문에서 사용된 말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2019학년도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였죠.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다른 교육학적 개념 같은 것들을 신경 쓰시느라고 이런 부분을 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특히 조건 부분들을 문제에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래에 배점 박스를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문단의 개수입니다. 논술의 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써놓습니다. 여기가 3개이면 본론의 문단은 3개가 되면 됩니다. 4개이면 4개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마지막 문제나 두 번째 문제가 배점도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걸 통으로 아주 큰 문단 하나로 쓰기가 조금 어색하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적절하게 내용을 나누어 3개로 되어 있어도 4개 정도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대로 문단을 만드시면 됩니다. 또 점수에 비례한 개수를 생각하셔서 논지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십니다. 또 배점을 보시고 논지와 논거 몇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점에 비례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면 좋습니다. 4점짜리죠? 우리가 본론을 900자에서 1000자 정도 써야 하는데요.
15점으로 15점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900자를 15로 나누면 1점당 60자 두 줄 정도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1점당 60자니까 4점이면 240자, 6점이면 360자, 5점이면 3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는데요. 이 분량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거를 한 문장으로 쓸지 두 문장으로 쓸지 아니면 논지랑 합쳐서 논거를 따로 안 쓸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지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답안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과 결론은 4-5줄 정도 또 2-3문장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론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든지 간에 서론과 결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분량 조절을 조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선생님들의 첨삭을 해보니까 6줄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서론을 5줄 정도로 썼다고 하면 아까 본론의 첫 번째 문제는 배점이 4점이었죠. 그러면 240자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본론 1을 쓰는 것을 잡았습니다. 4칸이 100자니까 이 정도면 270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배점에 비례하는 걸 대충 연필로 해주시고요. 연필로 표시하신 부분은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답안지에서 답을 쓴 글자 외에 다른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부정 처리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지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론의 첫 문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각 문단을 시작하는 말을 쓰실 때는 배점 박스, 배점에 있는 작은 개괄적인 문제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셨던 문제 큰 박스에 있는 문제를 참고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먼저 1번의 문제가 김 교사가 진영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을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의 특성과 관련지어 한 가지씩 논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도입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김 교사가 진영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이다. 논거 쓰시고 둘째, 무엇이다. 논거 쓰시고 이를 위한 지도 방안은 첫째, 뭐뭐뭐, 둘째, 뭐뭐이다. 이 안에서의 논지와 논거는 적당한 길이로 조정을 하시되 되도록이면 논지 하나당 논거 하나 정도가 이 배점에 맞게 쓸 수 있는 분량이 되겠죠. 다음으로 본론 2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본론 2번째 문단은 큰 박스 문제의 2번에 해당하는 문단입니다. 2번의 문제는 이랬습니다.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 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그 방법들을 진영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를 논하라. 그 부분을 문단 도입으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박 교사의 제안에서 이런 부분은 다 빼셔도 됩니다.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 형성 방법은 첫째 하시고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관계 형성 방법은 첫째, 공감이다 라고 쓰셨다면 논지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논거를 한 문장 정도 더 써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첫째를 논지와 논거를 합친 한 문장으로 쓰시면 어떨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반드시 논지와 논거를 1대1로 대응시켜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내용은 각각 아주 충실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실제로 윤승현 논술에서는 논지와 논거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썼고요. 하이패스에서는 논지 하나 간단하게 쓰고 논거를 간단하게 하나씩 써줬습니다. 그렇게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융통성 있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 형성 방법 썼고 그 다음 진영이에게 적용할 언어적 예시를 써주시면 되죠. 이쯤 나올 것 같습니다. 김 교사가 진영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감을 위한 언어적 예시는 하면서
말을 써주시면 되겠죠. 언어적 예시라고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말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훨씬 글자 수가 줄어들겠죠. 본론 두 번째 문단은 360자 정도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표시한 양은 375자 정도 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점인데 분량이 360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점당 논지 하나씩 쓰면 자리가 다 차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지와 논거의 분량을 적절히 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문제가 이랬습니다.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두 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역시 문제가 길지만요. 먼저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 쓰시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논거처럼 써주시면 되죠. 다만 이 논거는 점수가 배당이 된 1점짜리 아주 중요한 논거입니다. 이유는 이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써주시고 둘째도 신념은 이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시작하시고 나머지 변화시키는 방안 한 가지를 여기에 논지와 논거를 들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결론 부분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4-5줄, 2-3문장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득점자가 쓰고 다수가 쓰는 교직 논술의 기본 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르는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답 쉽게 찾는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총론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